자, 봅시다. 중세 역사, 중세 문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교까지 했죠,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쉽게 보시면 돼요. 시험 출제 빈도도 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오면 대박이라는 거지. 그래서 신경 좀 쓰기는 써야 돼. 어차피 뭐 여러분들 뭐까지 다 했고 유학, 성리학, 불교, 그다음에 역사서까지 다 했으면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그냥 보면 돼. 편안하게 보세요. 자. 뭐 굳이 적으려고 하지도 말고 굳이 보시려고 하지도 말고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도교는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삼국시대에 전래돼서 고려시대에 성행하게 됩니다. 도교라는 거는 민간 신앙의 신선수를 바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도가 음양 오행 이론, 그러니까 간단해서 음과 양이 있더라, 그 다음에 오행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첨가됐고요.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불로장생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현세의 구복적 성격, 그러니까 현실 구복적 성격,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뭔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것들 위주로 변해 나갑니다. 사실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도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적 성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도교 사원들이 제법 많고 도교가 어떤 종교화의 형태를 많이 갖췄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쪽이 조금 안 돼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불로장생을 추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도교 같은 경우는 불로장생을 추구하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이죠? 그래서 양생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좋은 것만 먹어요. 좋은 것만. 좋은 것만 먹고, 그 다음에 자, 좋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좋은 것만 먹으면 몸뚱이가 어떻게? 그렇죠. 그 국어쌤이라든가 그 다음에 빨간 셔츠 아저씨를 제외한, 빨간 셔츠 아저씨는 몸이 굉장히 좋으세요. 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불로장생하실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빨간 바지 아저씨라든가, 빨간 바지 아저씨 모르셔도 그렇지, 빨간 바지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이 상당해요. 이게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거의 아니라고요? 거의 애기 몸매예요. 애기 몸매. 몸매가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애기 몸매를 하고 있죠, 우리 쌤들이.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국어 쌤도 애기 몸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D 라인이 진짜로 뭐 이렇게. 누가 나한테 물어보던데 D라인 맞다니까, 진짜로. 근데 봤다니까, 실제로 다 봤다니까. D라인 맞아요. 완벽한 D라인. 배가 볼록해갖고 이래갖고 다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먹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좋은 것만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상무적인 기풍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무술을 익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뭐 산삼이나 먹고, 그 다음에 송이나 뜯어 먹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보면 뭔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변신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갖고 뭘로 변신해? 나무라든가 돌 이런 것들로 변신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또 자기를 단련을 시키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뭘로? 신선으로 변신해서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우리의 도교의 시스템입니다. 중국 도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현실구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지켜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강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불로와 장생을 추구합니다. 불로를 추구하시는 분들 있죠, 이죠? 중국 분들이 요새 불로를 많이 추구하세요. 우리 도교를 본받았나 봐요. 그래갖고 불로를 추구하셔가지고 압구정 내오셔가지고 막 땡기시죠, 이죠? 세월의 흔적들을 막 땡겨내시는데,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제 땡기시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로와 장생을 추구합니다. 또 하나는 현실구복적인데, 자, 내일 토요일입니다, 이죠? 내일 토요일이에요. 내일 토요일이죠. 전 국민의 한 30% 정도가 내일 저녁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기대 뭐 있죠? 그렇죠. 내일 이제 로또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사시는 분들이요.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고, 아시는 분들은 사시는 분들. 이 현실구복적인 거거든.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로또 사시면서 다음 생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죠? 이번 회에 되게 해주셔야지, 그지? 그 보통 현실구복적인데, 도교도 마찬가지 현실구복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궁중에서 이제 초제,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초제라는 거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왕신이라든가 토지신, 선왕당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선왕신이라든가 토지신 같은 많은 신들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의례를 행하는데 이것을 초제라고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 초제라고 하는데 이 초제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수많은 신들. 근데 그 수많은 신들이 보통 선왕신이라든가 토지신. 자, 생각해보세요. 선왕신이라든가 토지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전반적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기본적으로 애니미즘 신앙이 강하죠, 이죠? 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니미즘 신앙이 강하니까 그러면 애니미즘 신앙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누구야? 태양 아니면은 하늘이거든. 근데 보통 하늘신을 우리가 얘기하거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초제 같은 경우는 크게 모든 신들을 모시지만 대표적으로 누구? 하늘신을 모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든가 또 팔간회 같은 경우에는 도교 행사와 불교 행사와 그다음 민간 신앙이 합쳐진 행사라고 그래 있죠. 이런 것들을 개최를 했었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더 많이 보실 건 없습니다. 여기 수많은 거 나와 있는데 뭐 도교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왜 아무 소용없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도교는 그냥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도교에서 얘기하는 축지법 하실 수 있나요? 순간이동술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제발 정말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순간이동술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또 둔갑술 둔갑술은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 걸로 둔갑해서 뭐 할 건데 크게 할 게 없죠. 둔갑술 간혹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기가 이제 아빠하고 뛰어올 때 그때만 잠깐 소파로 변신하고 싶다든가 잠깐 침대로 변하고 싶다든가 그죠? 그런 건 있는데 둔갑술 뭐 크게 뭐 쓸 일은 없습니다.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둔갑술 말고 뭐 있어요? 신선으로 변신을 한다든가 학을 탄다.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 고소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지금 많이 심해졌어요. 군대에 있을 때 억지로 고쳤는데 이게 안 고쳐져요 사실은. 눈 감고 이 악물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너무 심해져가지고 고소공포증. 그래갖고 제가 웬만하면 싫어해요. 학타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딱 하나예요. 내용 나와 있는 거 뭐밖에 없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다가 도가 음양 오행 이론, 그 다음에 초제, 그 다음에 예종 때 보건궁이라고 도관 도교 사원이 있기는 있었다. 그 다음에 끝 아무것도 없죠, 이죠. 그래서 팔간해는 도교와 민간신앙 불교가 어우러지는 행사다. 요거밖에 없죠, 이죠. 요걸로 다 끝났습니다. 두 줄이면 끝나는 걸 왜 저렇게 길게 썼을까요? 이해를 할 수 없죠. 책의 가격을 올리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물론 선우쌤이 그러실 일은 없고 다른 쌤들도 그러실 일은 없고 도교 파트가 여러분들 수험서 보면 다 길어요, 그죠? 다 길죠. 선생님들이 뭐 그것도 가격을 올리려고 그랬을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좀 늘려주세요 하는 거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가고 싶은데 그러면 설명이 좀 부족하죠. 자, 그다음 풍수지리설 한번 볼까요?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의 근거가 되는데요. 남경의 설정에도 근거가 됩니다. 남경길지설이라든가 서경길지설 나오는데 이 풍수지리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여기 보시면 고려 신라 말 고려 초에 도선에 의해서 크게 선양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신라 말 고려 초. 그러니까 사실 신라 말엽에 도선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게 풍수지리설인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땅은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땅은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서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 뭐다? 그 땅이 별로 터가 안 좋더라. 그런 게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쌤이 자꾸 뭐가 나오는 거? 그렇죠, 점수가 안 나오고 거기 앉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선생님의 땅 터가 안 좋은 거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안 좋은 자리만 골라서 앉는지 모르겠어요.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앉는지 몰라. 그러니까 혼자서 풀면은 분명히 다 풀리거든, 그지? 근데 막상 모의고사를 치면은 반타작도 못하죠, 이제. 그러니까 환장하겠죠, 이제. 땅에 지기가 안 좋은 거야. 아시겠죠? 거기 수맥이 흐르든지 그런 거야. 둘이 앉아갖고 수맥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어쩜 좋을까?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에 기운이 있다 이런 거거든. 땅에 기운이 있다. 그래서 이 그 자연이요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더라. 그래서 땅의 기운이 뭐하더라? 땅의 기운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 그래서 풍수지리라고 하는데요. 명당에 털을 잡으면 기라고 복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조상의 묘를 잘 모셔야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 제가 얼마 전에 그 친한 선배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소주 한잔 하자 해서 갔더니
어, 소주 한잔 하러 오라 그러는데 어디까지 오냐면 전라남도, 예, 전라남도까지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밤 11시에. 형님 지금 장난치셔 그러려 그러는데 형님 지금 그러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 소주 한잔 하자. 아 예.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도 이게 하던 원래 굉장히 큰 학원을 갖고 계셨거든요. 굉장히 탄탄한 학원을 갖고 계셨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한 방에 그냥 날아갔어요 학원이. 예, 그래갖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소주를 한잔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 새벽에 올라오면서 제가 뭐가 이상해갖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형님한테. 형님, 요번에 그 아버님 묘 하시는 김에 어차피 할아버님 산소 옮기시려고 했었으니까 할아버님 산소를 좀 이렇게 옮겨 보시죠 요번에 어차피 하는 김에. 했더니 그래도 될까? 형님 그 윤달에는요 원래 윤달에는 결혼을 아무 때서나 해도 상관없고 시신을 거꾸로 세워놔도 탈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게 동국지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단 원래는 지금은 윤달에 결혼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윤달이 원래 얻는 덤으로 얻는 달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결혼도 해도 되고 이장도 해도 되고 매장을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하셔도 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동국세계에 진짜 나온다니까는. 진짜 동국세계에 나온다니까는. 그 윤달은 원래 윤달이 결혼하기 좋은 달이에요. 근데 요새 윤달이 결혼 안 하죠, 이죠. 그래갖고 윤달에 결혼 안 하니까 예식장 가보면 하루에 한 커플 정도 완전 그죠? 완전 길게 했어요. 완전 길게 했어요. 근데 길게 하니까 알바생들이 싫어하더만.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은 4시간 했거든요. 결혼식을. 전통을 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4시간 했어요. 4시간. 괜히 죽을 뻔했어요. 저를 내가 몇 번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결혼식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키높이 장화를 주셨는데 장화가 키높이였어. 그 안에 키높이를 더 높인다고 이렇게 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뻥긋하게 올려놔갖고 여기 물집이 접혀가지고 발이 아파서 이러고 다녔던 거밖에 기억이 없어. 그 외에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그 시신 이장하려고 봤더니 그 할아버님 시신에 이렇게 나무 뿌리가 이렇게 몸을 감싸고 있더래. 예. 그것도 풍수지리와 관련된 거거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데 써야 된대 그죠? 하고 옮기고 나서 좀 좋아졌다. 세종아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전화 오셨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상중인데 무슨 소주를 하요. 뭐 그러고 치웠는데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길흉화복이라는 거를 뭐가 영향을 주게 되더라? 지기가 영향을 주게 되더라. 이게 바로 풍수지리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경이 길하니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 묘천의 서경천도는 서경길지설의 근거 풍수지리설. 남경이 동경에서 남경으로 올라오게 된 게 남경이 길하니 남경의 지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풍수지리설에 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중요시했는데 도선비기라든가 송황명당기 같은 서적을 유포했었고요. 예종 때는 해동비록에 풍수지리설을 집대성하기도 했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책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책에 풍수지리설을 이 정도로 물어본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전공자 시험을 뛰어넘었습니다. 아시겠죠? 과학기술 한번 볼까요? 과학기술은 뭐 아주 간단하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더라. 네, 사천대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 사천대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천문관측용 첨성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려의 첨성대를 우리가 사천대 이 경기도 개성에 있는데요. 경기도 쌤 개성이 경기도 경기도 맞아요. 조금 좀 이질감이 들죠. 북한인데 경기도니까 이질감이 들죠. 북한도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들어가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아시겠죠? 천문학 같은 경우에 보시면 경기도에 개성에 설치되어 있는 사천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에서는 346페이지, 346페이지. 그 다음에 뭐 무슨 한국사지? 여명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300 몇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쌤 책 뭐지? 해법한국사는 몇 페이지죠? 해법한국사는 80? 80 몇 페이지 뭐 이렇게 해갖고
책들에 다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천대는 한 번쯤 봐놓으시면 되는데 사천대는 천문관측력 첨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천문을 관측했다라는 이야기는 곧 뭐에 대한 부분이 강했다? 천체 움직임에 신경을 썼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역법과 관련돼 가지고도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왜? 천문을 관측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면 뭐를 하기 위해서 역산을 하기 위한 거거든. 역산을 하기 위한 거. 그래서 역법도 중요하더라. 초기에는 당나라의 선명력을 사용했고요. 원나라 간섭기 때는 몽고의 수시력을 사용했는데 이 상당히 좀 과학적인 겁니다. 굉장히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어디에? 저기 어디에? 아라비아의 회회력 같은 것들도 있죠, 그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선명력이라든가 수시력 정도 일단 먼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민왕 때는 명나라의 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원의 걸 좀 빼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급하게 갖다 쓴 게 뭐다?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발음 잘하세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죄송해요. 미쳤나봐요 요새 제가. 농담이 영 빈곤해졌죠, 그죠? 자, 대통령이라는 명나라의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사용하게 되더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의학 나오는데 향약 구급방을 편찬합니다.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향약 구급방. 자, 중요한 거 핵심 현존한다.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되었다. 이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의서 부분 나오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의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최민식 씨가 이번에 영화를 한 편 찍었죠, 그죠? 영화가 그런데 대박이 터졌어요. 무슨 영화 나왔었죠? 제가 이 영화 때문에 상당히 열받아 있어요. 이 영화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열받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영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영화 때문에 제가 좀 열받을 일이 좀 있었어요.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갖고. 근데 어쨌든 간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수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좀 열받을 일이 좀 있었는데 명량이라는 영화 나오면서 어느 시대가 좀 중요해졌느냐? 임진왜란이 좀 중요해졌죠. 즉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군무원 시험 치시는 분들은 100% 임진왜란의 해전 순서 나옵니다. 이번에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치직.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저때 한번 80% 맞추고도 하나 못 맞춰가지고 장치질 뻔한 적이 있어요. 이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장치질하고 노골적으로 저한테 하셨던 분이거든요. 80% 맞춰줬는데 80% 맞춰줬는데 그러면 한 번쯤 봐줄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못 맞췄다고 바로 장치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삐졌었어 그때. 철렁했었어. 근데 진짜 지질 뻔했어요. 눈빛들이 지져야 돼 이런 분위기였거든. 자, 근데 그 명량이 나오면서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은 이 시대가 임진왜란 그러니까 선조의 시대가 그 다음에 광해군까지의 시대가 재조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들 선조 때 뭐를 하다가 어의를 하다가 그죠? 선조 죽고 난 뒤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의서 하나 쓰겠다고 그 뒤에 죽여달라 그랬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뭐 허준이야. 허준이 썼던 무슨 보감? 동의보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허준의 동의보감 보면 뒤쪽에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막 둔갑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축지법, 그 다음에 투명인간법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든 길게 써야 되니까 다 쓰고 난 뒤에 뒤편에는 거의 비기를 전수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본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전혀 안 됩니다.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거 나오면 의서 순서 나올 수 있거든. 의서 순서 나오는데 그러면 현존하는 최고의 의서 향약구급방 같은 경우는 등장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을 좀 쓰셔야 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속활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크게 금속활자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직지심체 요절이고요. 하나는 삼정고금 예물이 있습니다. 예문이 있습니다. 삼정고금 예문이 있습니다.
1234년에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현존하지 않죠. 이죠. 안타깝게도 요거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 347페이지 나머지들도 책을 금속활자를 좀 찾아보시면 금속활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삼전고금 예문은요. 인종 때 최윤이라는 사람이 쓴 의례서인데 강화도로 천도할 때 예간이 가지고 오지 못하자 최후가 보관하던 것을 금속활자로 28불을 인쇄를 했고요. 예. 그다음 1234년에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는 기사가 분명히 동국 이상국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양보다 216년 빨랐지만은 현재 전해지지는 않는답니다. 그다음 직지심체 요절 나와 있는데 직지심체 요절은 현재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또 파리 국립도서관에 또 소장돼 있네. 도대체 얘네들은 안 갖고 있는 게 뭔지 몰라 이제. 직지심체 요절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데요.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됐습니다. 현재는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중요합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현존하는 세계 최고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다고? 파리 그죠? 파리 국립도서관. 얘네하고 우리는 언제 한번 전쟁을 하든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전투민족이잖아요. 우리 사서 선생님들이 훈련을 좀 하세요. 이종격투기 이런 거 꼭 1대1 전투력을 비교해가지고 이기는 쪽이 가져오기 이런 거 좀 돌려받읍시다 진짜로. 진짜 프랑스는 다 갖고 있죠 웬만하면. 짜증나 죽겠어요, 그죠? 짜증나 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 사이트에서 제가 한번 파리 국립도서관에 불질러 버린다 그랬다가 욕을 쎄빠지 얻어쳐먹었고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그냥 불질러 버리고 싶을 정도로 열받아요 진짜. 맨 다 갖고 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우리한테 뭐 돌려준다 그랬죠? 이런 거 다 돌려준다 그랬죠 사실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돌려준다 그런 게 뭐 있었죠? 그렇죠. 외교장관 문서, 의궤 이런 것들 돌려준다 그랬었죠. 그래갖고 기억하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있었는데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경제를 갱제로 발음하시고 확실히가 안 나셔서 확실히로 발음하셨던 분이. 그 양반이 이제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을 만나는데 미테랑이 우리 고속철도 떼제베 써주면 확실히 돌려준다 그래갖고 우리도 확실히 밀어줬거든요. 근데 미테랑이 나중에 가갖고 뭐라고 얘기해? 이게 진짜 이게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 인간 이거는 사기로 맞잖아요.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하여잖아. 맞죠? 기망했죠. 편취할 목적 맞죠, 이죠? 그래가지고 떼제베 그거 깔고 이 인간이 뭐라고 하느냐?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들이 시비를 해서 못 돌려주게 말이 돼요, 그게. 그래갖고 지금 갖고 영구 대여 형식 막 그죠? 웃기는 놈들이죠. 어쨌든 직지심체 요절도 돌려받아야 되겠죠. 되게 웃긴 거는 프랑스가요 직지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할자 보급에 그 문자 보급에 기여한 공로가 높은 사람들한테 이 높은 사람이나 단체한테 이 직지상을 주는데 우리가 만든 거 갖고 저거 직지상을 주니까 좀 웃기잖아요, 뭐 제가 처음엔 저거 혼자 하다가 요새는 같이 하다 그러는데 또 우리 또 자존심 없이 또 같이 해 돌려달라고 그래야지 먼저 맞죠, 이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지술은 뭐 당나무 통해가지고 우수한 종이 생산한다는 건데 종이 생산력이나 종이의 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못 따라가죠, 이죠? 워낙에 나무 질이 좋아가지고요, 당나무의 질이 좋아가지고 우수한 종이들이 생산됩니다. 아유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호지 바를 때 우리 문풍지 바를 때 그거 한 장으로 단열과 그죠? 단열부터 시작해갖고 웬만한 거 다 습기도 막아내고 그 다음에 그죠? 보냉도 가능하고 그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죠, 이죠? 얼마나 종이 질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한옥에 살아보셨으면 압니다. 죽습니다, 추워서. 그 다음에 화포술 나옵니다. 화포술. 왜 그러세요? 저는 어릴 때 살았거든. 죽을 뻔했습니다. 맨 이러고 있어. 이해가 안 갔어. 창호지 한 장을 저걸로 이게 보온이 될까? 근데 어느 정도 보온돼요. 어느 정도 보온되는데 그래도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왜냐하면 방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땔감이 별로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화포술. 자, 아시죠?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설치했죠. 외국 역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쌤,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예, 명랑을 봐도 그렇고요. 예, 많은 그 역사 기록들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화포술이 저들보다 일본보다 뛰어났다는 기록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포전을 하면 보통 배가 우리 배도 좀 부서져야 되는데 우리 배는 안 부서지고 보통 일본 배만 부서지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 배는요 평저선 형태라고 해가지고 밑이 편편한 형태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중 복각이고요. 그 다음 거기다가 나무못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정말로 단단해지고 탄성이 강해가지고 웬만한 충격은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 배는 단각 형태의 쇠못을 박은 형태라 가지고요. 충격을 주면 그게 쭉쭉 벌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 아예 포를 쏠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서. 그러니까 화포를 동원하면 미리 모두 다 박살을 내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화통도감 설치해가지고 화포술에서는 아마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봤어도 최강이라고 일컬었던 최강의 화포술을 가진 나라, 그 다음에 화포 제작술을 가진 나라였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조선 전기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안타깝죠. 조선 전기 이후로 영 약해지죠. 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육군도 최강이었는데 해군도 최강이었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 역대했습니다. 진포 대첩이라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중세의 문화유산 나옵니다. 자, 건축, 궁궐과 사원 건축 중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뭐 여러분들 건축은 거의 사원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궁이나 아니면은 관청을 중심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려 중기에 이제 주심포 양식이라고 해서요. 배흘림 기둥 나오고 그 다음에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현존하는 최고죠.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예산수덕사 대웅전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게 가장 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기둥 자체가 여러분들 파르테논 신전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흐림 자체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예전에 저희 교수님께서 아름다운 여인의 다리처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랬다 그 교수님이 변태로 몰리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그냥 곡선 자체가 아주 아름답게 그래서 배을림 기둥이라고 하는데 너 멀리서 보면 직선 같아.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진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배을림 구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심포 양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자 기둥 위에 지붕을 받치는 공포가 이렇게 바로 있어요. 그리고 가래가 있죠. 이 위에는 공포가 없죠. 공포가 이 위에도 많이 올라가 있으면 이 위에도 다 올라가 있으면 이거를 다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으면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심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주심포 양식을 만들었는데 주심포 양식이 굉장히 단아합니다. 정갈하고 다포는 굉장히 화려한데 주심포는 굉장히 단아하고 정갈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정갈한 형태. 그래서 가람을 지을 때도 아주 정제된 느낌이 딱 들죠. 보자마자 이 가람 자체가 멀리서 보면은 이게 과연 절집인지 아니면 일반 사대부의 어떤 사대부의 어떤 집인지 아니면 이게 사대부의 사당인지도 구분 안 갈 정도로 굉장히 단아하고 정갈하게 되어 있죠, 이죠? 요런 형태의 그 주심포 양식, 이런 형태의 주심포 양식이 고려 중기에는 상당히 유행을 했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있다?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 현존한 최고고요. 그 다음에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정, 배을림 기둥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수적사 대웅전, 보시다시피 굉장히 단아하죠, 그죠? 대웅전이지만은 단청조차도 애매하게 되어 있죠, 그죠? 굉장히 단아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로 가볼까요? 고려 후기에는요 다포 양식의 건물들이 나오는데 다포 양식의 건물들은 상당히 화려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 원래 이렇게 공포가 들어가는데 공포가 여기도 이렇게 수많이 들어가는 게 수없이 들어가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포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게 다포 양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상당히 화려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불상 응진전, 서광상 응진전 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탑 같은 경우는 다각 닫힌 탑이 유행하는데요. 고려시대 이전 탑들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백제의 탑을 제외해놓고 신라탑 다 찾아보세요. 신라탑. 책의 사진에서 빨리 찾아. 백제탑 제외해놓고 신라탑들 찾아봐. 백제는 다층탑이에요. 그죠? 백제는 다층탑이죠. 맞죠? 맞잖아요, 이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이전 전삼국 시대의 탑들은 보시면 어때요? 목탑 위주죠, 아니면 모전석탑 같은 거 나와 있고. 그래서 탑의 층수를 세기가 좀 힘들죠. 그죠? 모전석탑도 일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가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에 비해 가지고 지금 신라의 탑들을 보시면, 그렇죠? 뭐 제외해놓고 다보탑 제외해놓고 다 3층입니다. 맞죠? 다 3층이죠. 그런데 고려로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더라? 다층탑으로 다시 변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려의 탑들은 다층탑이면서 또 다각탑도 많아요. 그래서 다각 다층탑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월정사의 팔각구층탑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월정사의 팔각구층탑. 그래서 자 보시면 고려 전기에는 5층의 석탑들이 5층 형태의 석탑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더욱더 층수가 높아지는 다층탑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각탑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건 다각이라도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화려하게 탑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천사 10층 석탑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월정사 팔각고층탑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천사지 10층 탑 같은 것들이 중기와 후기에 유행하는데 월정사 팔각고층탑은 여러분들 아름답다고 표현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름답지 않더라. 굉장히 이색적이더라. 불안해 보여요, 저는 상당히. 팔각고층탑. 그 다음에 경천사 10층 석탑은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요거 중요한 게 뭐냐면 원각사지 10층 석탑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원각사 10층 석탑하고.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경천사 10층 석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하고 있고요. 소재하고 있고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그대로 원각사지 자리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옮겨오긴 했지만 외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각사지 10층 석탑하고 그 다음에 경천사지 10층 석탑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사진에서 나옵니다. 그 외에는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게 시기상 차이입니다. 시기상. 아시겠죠? 시기상 차이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탑 정리합니다. 탑은 잘 나옵니다. 자, 고려 전기 이전부터 생각을 해보죠. 제일 먼저 신라의 탑만 백제의 탑은 고구려의 탑은 우리가 찾기 힘들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제의 탑은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5층 탑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신라의 탑들 전삼국 시대 신라의 탑들은 뭐 아니면 뭐다? 모전석탑 아니면 뭐였더라? 그렇죠, 목탑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제의 탑들도 목탑의 양식을 많이 베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 가지고 통일신라 가지고부터 탑의 형식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3층 탑을 위주로 했더라. 아시겠죠? 그 이후에 이제 고려로 들어가고 고려 전기에 다시 5층 석탑으로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서 고려 중기로 가면서 다각 다층 탑 대표적인 거 팔각 9층 탑 나왔다가 그 다음에 고려 후기로 가면서는 완전히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라마 불교용 석탑 10층 탑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언제까지? 죄송합니다. 원각사지까지 10층 석탑 계속 나오더라.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경천사 10층 석탑하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더라. 뭐를? 시기를 가지고 구분하도록 헷갈리게 써놓고 물어보더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죠? 거의 생김새가 같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원각사지 팔각구층탑이에요. 무슨 로켓처럼 생겼죠, 이죠? 처음에 볼 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는. 왜? 저는 제가 원래 태어났던 지역 자체가 경상도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신라의 석탑들이 저한테는 익숙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월정사가 갖고 처음으로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충격을 많이 받은 게 얘예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탑들이 아니죠, 이죠.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은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중세문화유산 한번 볼까요? 승탑도 다시 한번 봅시다. 승탑도 보셔야 되는데, 자, 승탑이란 건 여러분들 선종 한번 볼까요? 선종. 자, 기본적으로 잠깐만. 교종 스님들하고 선종 스님들하고 차이가 뭘까? 참선의 양입니다. 교종 스녀들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으로 따져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요, 이렇게 봅시다. 교종 승려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교종 승려들은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같은 데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다음 선종 승려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보통 철학과나 인문학 중에서 역사학과나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 저 같은 애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인간의 내면적인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 이런 쪽을 더 관심을 많이 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써요. 상당히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교종 승려들 같은 경우 그거보다는 어디에? 학습을 하는데 치중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학습을 하는데. 그래서 교종 승려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보다는 선종이 참선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선종 같은 경우는 자기 단련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화장하고 나면 뭐가 많이 나와? 살이 많이 나오죠. 그럼 살이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승려 개인이 스스로 참선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던 얘기들도 기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승탑들이 유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달사지 승탑 같은 경우에는 팔각 원당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나와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다 나와 있죠, 그죠?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후기부터는요, 승탑 자체가 상당히 소박해져서 그 뒤부터는 종 형태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에 가도 조선으로 넘어가도 승탑은 거의 종형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상 한번 볼까요?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얘가 이제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 오징어입니다. 오징어고요. 이천동 석불. 이천동 석불 같은 경우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뭐 있죠?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 신라를 계승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경북 영주에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광주의 충국리 철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하죠. 맞죠, 오징어? 말씀드렸잖아, 오징어. 맞잖아요. 오징어! 딱 보자마자 제가 외쳤는데 와, 오징어다! 그리고 한 대 맞았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학생 때 그 선생님하고 같이 답사 갔다가 선생님이 저게 바로 그 아름다운 관촉사 보자마자 아름답게는 오징어인데 와, 오징어다! 그랬다가 진짜로 그날 진짜로 눈알이 뒤통수에 눈알이 이렇게 안구가 돌출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세게 맞았거든요. 근데 때리시고 나서 선생님도 막 웃으시더라고요. 맞다야 그러면서 웃으셨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 한번 봅시다. 왜 이러냐? 이게 사실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지방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 호족들의 문화들이 발달하면서 자유로운 특색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자, 고려 시대에도 많은 불상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기억하시다시피, 자, 먼저 이걸 기억하셔야 돼. 고려에서 우리가 사원을 건립할 때 사원의 건립은 기본적으로다가 어디에 맞춰갖고 건립하라고 했죠? 훈요 10조에 따라 가지고 뭐에
도선의 영에 따라 풍수지리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 사원은 함부로 남설치 못하도록 했죠. 그죠? 무슨 얘기냐? 사원을 함부로 남설치 못한다는 얘기는 불상도 함부로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불상이라는 건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사원에 보관이 되는데 그러면 함부로 남설치 못하지. 그죠? 목불 제외해놓고는 그렇잖아요. 목불이야 집에 하나씩 둘 수 있다고 치지만은 이런 불상들은 못 만든단 말이야. 기본적으로다가. 그러면 이런 불상들은 누가 만들라고 얘기를 했을까? 크게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왕들이 만들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왕 즉 불이에요. 왕은 곧 부처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태조 왕건에 입상을 이렇게 크게 세워놨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을까? 네버 못 남아있지. 그죠? 농민 반란 같은 거 일어나면 왕, 아이씨 고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확 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남아있을 수 있을까? 못 남아있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지. 국가가 기본적으로 만들라고 제작비 지원했겠지. 그리고 누가 만들고? 그렇죠. 지방 호족들이 만들고. 그럼 지방 호족들 입장에서는 왕을 위해 만들어주는 건데 예쁘게 만들고 싶을까? 그렇지 않죠. 만들다 보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 거지. 그죠? 응.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지방 호족적 특색이 등장한다. 무슨 얘기냐?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왜? 왕즉 뿌리니까 왕을 세우는 대신에 부처님 상을 세워놓으면 되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왜? 소비에트 연방 붕괴하고 난 뒤에 레닌이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그죠? 이런 사람들의 동상들이 어떻게 됐죠? 완전 박살났죠. 철거나고. 자 생각해보세요. 자 만약에 북한이 붕괴됐습니다. 제일 먼저 부서질 건 내 장담하고 얘기하는데 걔네들이 흔히 얘기하는 걔네들이 얘기하는 만수성궁전에 그 저기 김일성상 있잖아요. 이거 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김일성상 이거부터 제일 먼저 끌어내려가지고 목을 확 쳐버릴 걸. 그죠? 당연히 그 지금 그 시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훼손될 거고. 근데 생각해봐. 걔네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걸 안 올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불상을 하나 놔뒀었다. 우리가 철거할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호족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왕 즉 부를 세웠더라. 그래서 왕의 동상을 세운 건데 왕이 꼬를 부처니까 부처의 상을 세웠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지역 호족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때 왕이 진짜 싫었던 모양이에요. 진짜 대박이다, 그죠? 근데 보면 볼수록 정감 가지 않나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찾아가시면 이렇게 그죠? 왜 이렇게 완벽하잖아. 그죠? 나 나중에 오늘 저녁에 별로 안 좋은 거 볼 것 같아. 꿈에 왠지. 자, 그 다음에 도자기 한번 봐야 되는데 잠깐 끊었다가 도자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